인트로. 부산 영도에서 40년간 분식집을 운영한 60대 할머니에게 어느 날 달콤한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적 기업 후원이라며 세제 혜택까지 약속하는 완벽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몰랐어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40년간 모은 전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통장이 털릴 뻔한 순간 할머니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직접 함정 수사에 나선 거예요. 과연 이 할머니는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영도의 평범한 일상. 부산 영도의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에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순 씨가 가게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40년이나 했는데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작년에 가게를 정리하면서 모은 보증금과 퇴직금은 정기예금과 적금으로 나누어 넣었습니다. 월세 원룸에서 검소하게 지내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죠. 아침 7시, 정말순 씨는 벌써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응,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 빨리 준비하고 가야지. 며느리 김미영 씨가 서둘러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병원 총무팀 회의가 길어져서 늦을 것 같아요. 걱정 마, 우리 손자 잘 볼게. 김미영 씨는 지역병원의 총무팀 계장으로 일정이 바빴고 야근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박준호 씨도 조선소 설비팀 기사로 안정적인 수입은 있었지만 야간 당직이 잦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손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 7시까지 손자를 돌보는 게 정말순 씨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사돈 측은 형편이 넉넉해 보였지만 상견례 이후로는 왕래가 뜸했고 필요한 연락만 주고받았어요. 가게를 정리한 후에도 정말순 씨는 습관처럼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장부를 관리하던 버릇으로 지출과 입금을 꼼꼼히 기록했죠. 어머니는 정말 꼼꼼하시네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록하는 게 몸에 배었어. 토요일 저녁이면 가족 모두 영도대교 근처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그래, 우리 손자가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줘야지. 어머니, 너무 많이 사시는 것 아니에요? 괜찮아, 가족끼리 함께 먹는 건데 뭘.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순 씨는 손주 양육을 전담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청소 같은 부업 제안도 모두 거절했어요. 어머님, 일 좀 하시면 어때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아니야, 우리 손자 돌보는 게 더 중요해. 다른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 한동안 집안에 큰 사건은 없었고 모든 게 평범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빠 언제 퇴근해요? 오늘은 야근이야. 할머니랑 있어라. 알았어요. 정말순 씨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집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매일 올 거야.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정말순 씨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40년간의 분식집 운영을 마치고 손자를 돌보는 것이 새로운 보람이었죠.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고생이 아니야, 가족인데 뭘. 저녁이 되자 김미영 씨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오늘 회의가 너무 길었어요. 괜찮아, 우리 손자랑 재미있게 놀았어. 정말순 씨는 집으로 돌아가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가계부에 오늘의 지출을 적고 내일 일정을 생각했어요. 가게를 운영할 때와는 다른 삶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었죠. 챕터 2 달콤한 제안의 시작. 며칠 후 정말순 씨는 며느리 김미영 씨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요. 투자?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에 후원하는 거예요. 세제 혜택도 있고 수익도 날 수 있대요. 김미영 씨가 설명하는 동안 가게 시절 단골이던 박영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죠. 어머, 영수야. 오랜만이네. 박영수 씨는 지역 비영리단체에서 일한다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희가 하는 사회적 기업 투자 프로그램인데 미영 씨와 이야기해봤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액 후원부터 시작해서 중금리 수익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박영수 씨는 제안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부금 영수증과 배당 약정서도 함께 있었어요. 세제 혜택도 상당하고 안전한 투자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어머님처럼 신용이 좋으신 분이 참여해 주시면 프로그램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김미영 씨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직장 동료도 벌써 가입했어요. 가이드라인도 정리해 드릴게요. 며칠 후 박영수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본인 인증 절차부터 시작해야 해요. 본인 인증. 휴대폰명의 확인이랑 공인인증서, 백업, OTP 재발급 같은 거요. 정말순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투자하는 건데 왜 그런 걸 다 해야 해? 요즘은 금융 보안이 까다로워서요. 예금 해지나 대출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정말순 씨는 인증 절차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계부에 메모했어요. 어머님, 주거래은행 앱도 설치해 드릴게요. 간편 비밀번호도 바꿔드리고요. 그런 것까지 해야 해. 투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박영수 씨는 여러 번 집을 방문했습니다. 주로 박준호 씨가 야간 근무 중이고 김미영 씨가 퇴근 직후인 저녁 시간을 노렸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순 씨는 통장과 도장을 별도 금고에 보관했지만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가 계속되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같은 시기 며느리 집으로 고가 전자제품이 여러 번 배송되었어요. 미영아,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아, 병원에서 복리후생으로 할인해주는 거 있잖아요. 김미영 씨가 택배를 받으며 서명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도 샀고 공기청정기도 샀어요. 갑자기 그런 걸 왜? 어머님한테도 좋은 거 쓰시라고요. 정말순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호의로 받아들였어요. 고마워, 미영아. 별 말씀요, 어머님. 박영수 씨가 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 다 됐어요. 다음 단계. 본격적인 투자 약정서 작성하는 거요. 전세보증보험까지 연계되어 있어서 더 안전해요. 정말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챕터 3- 이상한 신호들. 며칠 사이 정말순 씨의 휴대폰으로 은행에서 보안 알림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문자에는 접속 시도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정말순 씨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었어요. 김미영 씨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단체 출금 동의가 아니라 단순 접속 시도일 뿐이에요. 그래도 이상하잖아. 걱정 마세요. 투자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박영수 씨가 또 서류를 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님, 전세보증보험 연계 후원 서류예요. 또 서류야? 서류를 보니 후원 약정 외에 전자위임장과 전자등기 위임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위임이 필요해요. 정말순 씨는 전자위임 범위에 금융기관 대응이 포함된 걸 보고 서명을 밀었어요. 이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어머님,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투자금만 관리하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사전 심사 접수 알림이 왔습니다. 내가 대출 신청을 언제 했지? 신청자 이름은 분명히 정말순 씨였는데 신청 채널은 모바일이었고 접수 IP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신청인 연락처가 김미영 씨 휴대폰 번호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상해. 정말순 씨는 바로 다음 날 아침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창구를 찾아갔어요. 직원분, 제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 접수 알림이 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순 고객님이시죠? 은행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최근 이런 수법에 노인 대상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기라고요? 네, 본인도 모르게 대출을 진행시키는 수법이에요. 모든 대출과 외부인 접근을 차단해 드릴게요. 그럼 내 돈이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모니터링도 설정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온 정말순 씨는 가계부를 꺼내 문자 시각, 박영수 씨 방문 시각, 서류 제목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 너무 이상해. 저녁에 김미영 씨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영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뭔데요? 은행에서 대출 접수 알림이 왔는데 연락처가 내 번호더라. 김미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건 제가 어머님 연락받기 어려우실까봐 보조 연락처로 적어뒀나 봐요. 보조 연락처? 내가 대출 신청한 적도 없는데. 아마 투자 관련해서 자동으로 연동된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말순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느리의 설명이 매번 달랐거든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 이 투자건 정말 괜찮은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 제 직장 동료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정말순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장사를 하면서 길러진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나? 하지만 은행 직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인 대상 금융 사기,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는 대출. 아니야,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상해. 정말순 씨는 가계부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챕터 4- 진실의 발견. 정말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 노인학대 전담팀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어떤 일이신지요? 정말순 씨는 박영수 씨가 가져온 위임장 양식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서류인지 확인해 주세요. 상담원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문제가 있어요. 권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면 사기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센터로 같이 가보시죠. 무료 법률 상담센터에서 김호석 변호사를 만났어요. 어머님, 이 서류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걸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까지 끌어낼 수 있거든요. 김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더니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단체 과거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요. 화면에는 박영수 씨가 일하는 단체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위임장을 악용해서 어르신들 재산을 노리는 조직적 사기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들은 지역 부동산 컨설턴트와 연계해서 전세권 설정과 근저당까지 일괄 처리하는 구조예요. 그럼 내 돈이 정말 위험했던 거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조사해보니 어머님 며느리분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가요? 네, 이 단체에 6개월 전부터 자원봉사 명목으로 출입하면서 소개 수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에는 김미영 씨의 개인 계좌로 분산 입금된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 돈이 고가 가전 구입에 사용된 카드 결제와 일치합니다. 정말순 씨는 며칠 전 배송된 에어프라이어와 공기청정기를 떠올렸어요. 그럼 미영이가 나를 속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어머님이 신뢰하셨던 박영수 씨도 사실은 단체 봉사팀장이 아니라 브로커예요. 브로커? 투자 명목은 단순한 미끼고 실제 목적은 어르신 금융정보 탈취였습니다. 정말순 씨는 속이 뒤틀렸어요. 40년간 쌓아온 신뢰와 돈을 한순간에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전자위임에 응하는 척하면서 경찰과 공조하는 게 좋겠어요. 김 변호사는 경찰 경제범죄수사대와 연결해 주었어요. 현장에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박창민 형사를 만났어요. 어머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어요. 정말 잡을 수 있어요? 가짜 서명 유도 장면을 채증하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박 형사는 녹화 가능한 팬형 카메라와 통화 녹음 장비를 준비해 주었어요. 은행과도 협조해서 대출 실행 가능한 척. 사전 예약을 걸어두고
승인 직전 단계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럼 내가 연기를 해야 하는 거네요. 어려우시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박 형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며느리분이 단체 직원과 함께 서명 현장에 동행한다는 일정표를 확보했습니다. 정말순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좋아요, 끝까지 해보자고요. 챕터 5 함정 작전. 드디어 작전 당일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해운대의 공증사무소로 정해졌고 박영수 씨와 부동산 컨설턴트 김미영 씨가 함께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정말순 씨는 평소처럼 손자를 등원시킨 후 사전에 받은 계약서 초안을 출력했습니다. 이제 연기를 해야 하는구나. 계약서 조항별로 메모를 작성했어요. 전자위임 범위 제한, 대출 특약 삭제, 자료 제공 동의 철회 등 즉시 무력화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창민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준비 다 되셨죠? 네, 준비됐어요. 은행에서 테스트 승인 코드를 발송할 예정이고 저희는 근처 대기 차량에 있을게요. 공증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정말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잘 될까? 공증사무소에 도착하니 박영수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응, 왔어. 곧이어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컨설턴트 이광수입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김미영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그러게. 정말순 씨는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서명 자리에서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인감증명서 대체로 동영상을 촬영해야 해요. 동영상요?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공증을 대체하거든요. 정말순 씨는 천천히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 조항이 뭐예요? 아, 그건 형식적인 거고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조항을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그 사이 김미영 씨 휴대폰으로 은행 승인 코드가 도착했어요. 어머님, 코드가 왔네요. 코드? 김미영 씨가 휴대폰을 보며 숫자를 입력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행의 위험거래 탐지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왜 안 되지? 박영수 씨가 다가와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계속 오류가 나요. 정말순 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냈어요. 잠깐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화장실에서 박창민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와요. 곧이어 공증사무소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박영수 씨와 이광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예요? 금융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박창민 형사가 박영수 씨의 가방을 뒤졌어요. 안에서 다수의 어르신 신분증 사본과 전자위임장 원본, OTP 초기화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른 피해자분들 자료입니다. 김미영 씨는 벽에 기대서서 떨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너 계좌에 수수료 들어온 거 다 확인했어. 박창민 형사가 김미영 씨의 계좌 내역과 고가 가전 영수증을 대조했습니다. 속의 수수료 입금 내역과 구매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네요. 공증사무소 CCTV와 정말순 씨가 녹음한 파일은 강요와 기망 정황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순 씨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정말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챕터 6 법의 심판. 박영수 씨와 이광수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김미영 씨는 공범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 분리 조사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단체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김미영 씨는 자신도 속았다며 진술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김미영 씨 계좌에서 월 단위로 반복된 입금이 확인됩니다. 박창민 형사가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어요. 동일 금액이 가전제품 결제에 사용된 기록도 있고요. 그건 우연히 비슷한 거예요. 6개월간 매월 같은 패턴으로요.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왔어요.
소개 현황표에 김미영 씨 이름이 상위 실적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서류 설명과 인증 환경 세팅을 담당하며 성공 건당 수수료를 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씨도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김미영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많다면서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은행에서도 조치를 취했어요. 정말순 고객님 계정의 모든 전자위임을 철회했습니다. 고마워요. 대출 사전 심사 기록도 금융당국에 신고했고요. 구청에서는 단체의 보조금 집행을 정지시켰어요. 해당 단체의 시설 점검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이광수 씨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법인 사무실은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사기, 공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노인학대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김미영 씨는 체포를 면했지만 출국 금지와 계좌 동결 조치가 내려졌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정말순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었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아들 박준호 씨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검찰은 관련자들을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김미영 씨 측에서는 정말순 씨의 녹음과 촬영이 사생활 침해라며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불법 촬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범죄 입증과 자기보호 목적의 정당행위 범위에 해당합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노인들의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챕터 7- 정의의 실현.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영수, 이광수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자격 취소와 범죄 수익 환수도 병고합니다. 김미영 씨에게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김미영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피해액 배상, 주거 접근 제한을 명령합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정말순 씨가 승리했어요. 피고들의 전자위임과 금융 접근을 전면 금지합니다. 재산권 침해 예방 청구를 인용합니다. 아들 박준호 씨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준호야, 나 정말 잘못했어. 아이 양육은 내가 맡을게요. 박준호 씨는 법원에 양육계획서를 제출해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야간 당직을 줄이고 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김미영 씨의 역소송은 각하되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증거 수집 행위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요. 보조금 환수와 운영허가 취소를 확정합니다. 관련 기관의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지역 경찰서도 움직였어요. 유사수법에 대한 경보를 발령합니다.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순 씨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어요. 40년 동안 성실히 살아온 노인을 속이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길게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한 이번 범죄는 특히 악질적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박창민 형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앞으로도 이런 사기에 조심하세요. 김호석 변호사도 격려해 주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당하고 끝낼 수는 없었어요. 덕분에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범죄자들은 모두 처벌받았고 피해는 최소화되었어요. 하지만 정말순 씨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가족을 믿었는데.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했어요.
이제 다른 어르신들은 안전할 거야. 챕터 8- 새로운 시작.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정말순 씨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예금이랑 신분증을 따로 보관해야지. 금융거래는 모두 은행 대면 창구로 전환했습니다. 직원분, 앞으로 전자거래는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아들 박준호 씨는 야간 당직을 줄이고 주거를 정말순 씨 집 가까운 곳으로 옮겼어요. 어머니, 이제 가까이서 지내요. 그래, 손자랑 같이 있으니까 좋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사건으로 잃을 뻔한 자산은 모두 지켜졌고 신용정보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이상 징후 해제 확인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순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자원봉사 급식을 해보려고. 분식집 노하우를 살려서요. 경로당 어르신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더라고. 맞아, 조심해야 해.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 대상 전자금융 교육을 정기화했어요. 정말순 씨 사례를 익명으로 교육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피해 안 당하게. 김미영 씨는 형이 확정된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어요. 지역사회 봉사 명령 이수 중입니다. 피해액 배상도 계속하고 있고요. 단체는 완전히 해체되었고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도 확대되었습니다. 비슷한 조직들이 더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정말순 씨는 다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장에 금융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붙여놔야지. 가족의 일상도 점차 정상화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토요일에 장보기 가요. 그래, 우리 손자. 같이 가자. 박준호 씨와 정말순 씨, 손자가 함께 영도대교 근처 시장을 걸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평화롭네요. 그러게,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할머니, 저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사줄게. 정말순 씨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구나. 분식집을 40년간 운영하며 기른 꼼꼼함과 직감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역시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해. 사건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이 활발해졌어요. 어르신들 대상 교육도 늘어났고요. 정말순 씨는 이제 마음 편히 손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내일도 와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매일 올 거야. 좋아요. 저녁이 되자 박준호 씨가 퇴근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손자랑 재미있게 놀았어. 고마워요, 어머니. 고맙기는 가족인데 뭘. 정말순 씨는 집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잘 풀렸네.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고 공동체가 함께 대응한 결과였어요. 분노로 시작된 이야기는 정의의 실현과 평온한 일상의 회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